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의 지혜, 바로 주역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고대의 텍스트를 최첨단 기술인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관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역은 인류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다. IT 전문가부터 경영 컨설턴트까지 이런 비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고대의 지혜 속에 현대 기술의 원형이 숨겨져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암시처럼 들리죠. 이 비유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리고 그 비유는 과연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저 매력적인 오해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화려한 비유 뒤에 숨겨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열쇠 삼아서 주역이라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대의 알고리즘이라니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비유가 오히려 우리가 주역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안개를 한번 걷어내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 데이터 분석은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또 수치화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주역의 세계에는 이런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주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거죠. 아니, 그럼 숫자가 없는데 주역은 대체 뭘 가지고 세상을 파악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패턴에 있습니다. 주역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 속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패턴, 즉 구조를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두 명의 어부 같아요. 한 명은 일단 거대한 그물을 던져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이게 데이터 분석이죠, 그 안에서 쓸만한 걸 골라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 즉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그곳에 통발을 놓아서 원하는 물고기만 잡는 거죠. 이게 주역의 방식입니다.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주역의 시스템을 보면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음과 양이라는 단 두 종류의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이 블록 3개를 쌓아서 8개의 기본 모형, 즉 8궤를 만들고요. 다시 이 모형 2개를 겹쳐서 최종적으로 64개의 아주 정교한 구조물 64개를 완성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정말 놀라운 지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추구하는 목적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에 가깝다면 다른 하나는 현재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현미경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측과 해석의 차이죠. 요즘 예측 모델들을 보면 내일 비 올 확률 80%입니다. 딱 이렇게 미래의 결과, 정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역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네요. 그러니 곧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을 딱 주는 대신에 현재 상황의 본질과 그 흐름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주역이 가진 핵심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 그러니까 목적지보다는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결과 자체를 알려주기보다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미묘한 신호와 변화의 원리를 포착하게 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방식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지?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장점과 한계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저울처럼 주역의 장단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의 한계, 그러니까 계산기처럼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장점, 즉 데이터가 전혀 없는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도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국 주역은 데이터 분석의 대체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보완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 시대에 과연 수천 년 전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이고요. 그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 결정하는 건 결국 셰프인 우리 자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황의 전체 지도를 아주 빠르게 그려보는 스케치라고요. 고화질 위성사진, 즉 빅데이터처럼 모든 디테일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대략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큰 그림을 즉시 파악하게 해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인 셈입니다. 결국 이 고대의 지혜가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당신은 정보의 파도 위에서 그저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굳건한 기준을 가지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대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